충청북도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참가 유학생들에게 교통편과 숙박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정 소득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의 차액 일부를 지급하는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하기로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가 유학생들에게 교통편은 물론 숙박까지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제 관람객을 세금을 들여 모셔온 셈인데요. 역차별에서부터 근본적인 축제 개최 이유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2011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양국 청년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민간 교류의 장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참가한 상당수는 이른바 모셔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집행 내역서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숙박비와 교통비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태워다 주고 재워주는데 와서 K-팝 틀어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7만 명 중에 3천 명 데리고 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2013년부터 대형 숙박시설을 빌려 제공했으며 교통편까지 포함하면 집행 예산은 1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제 명칭에서부터 각종 지원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이자 지역민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기분 나빴던 것이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오지 않은 중국인들이 그 상점을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 지역 축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저소득층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축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6개 영구임대 주택에 한 곳당 500만 원씩, 한 해 예산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와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소외된 데는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민간 외교 측면에서 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여파로 중국인 유학생과의 갈등 양상 속에 충북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 유학생을 유치해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뤘는데 지사님을 초대를 하셔서 지사님께서 거기서 환대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전 도지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충북 지사님을 집어서 초청을 한 거고 그래서 올해 9회째까지 치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역차별이다. 현대판 사대주의다. 갖은 논란 속에 축제 개최의 명분을 설득하는 것은 이제 충청북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고속철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을 지나는 열차도 감축 운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하루 60여 차례 왕복하는 KTX 경부선을 내일부터 40여 차례로 줄이는 등 KTX 운행률을 평소의 70%로 감축하기로 해 오송역 이용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충북선 일반 열차는 평소의 절반으로 충북을 경유하는 중앙선 일반 열차는 30%가량 감축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으로 불거진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을 연속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작 학부모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째에 이어 3살 배기 둘째 아이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 A씨. 수년간 믿고 맡겼던 곳에서 부실급식 문제가 터졌지만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기 인원이 밀려 있고 그나마 앞순번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증되고 뭐 그런 거 안 봐요. 엄마들 잘 모르세요. 몰라가지고 일단은 뭐 급하면은 뭐 진천까지 갔다가 자리가 나면은 이제 오창으로 다시 데려와서 옮기거나.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증이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근거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점수를 받거나 탈락한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 자체가 사실 그런 상고를 준다기보다는 평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질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던 평가 인증제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넓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지난주 농민 수당 도입을 두고 충북도와 농민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충청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인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소개하는 자리. 발표 도중 농민단체 회원이 언성을 높이며 충청북도를 비판합니다. 이게 지금 간 보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농민수당을 대체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가 도입을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농가마다 월 1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연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의 차액을 일부 지원합니다. 예상 수혜 농가는 4,500여 호로 사업비 규모는 34억 9천만 원, 900억 원이 예상되는 농민수당보다 적습니다. 집행부 발의를 안 하고 이 제도도 가름하겠다 그겁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병행하기는 어렵죠. 농민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의 취지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전남 등 많은 자치단체가 농민수당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관과 협의도 하고 이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그걸 관철할 것인가로 조금 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농민단체는 앞으로 30여 개 관련 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충북도와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소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법안인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 충북 혁신도시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으며 1,400여 원을 투입해 2022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 같은 단체가 주택을 짓고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임대주택이 늘고 있는데요. 충북에도 청주 동남지구에 사회주택이 첫 선을 보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주 동남지구입니다. 14,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청주 최대 규모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곳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첫 선을 보입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치단체나 LH 등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다가구 주택을 짓고 고령자나 신혼부부에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LH는 동남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6필지 48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남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사회주택 공모용과 일반에 매각할 때 공급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를 일단 저렴하게 임대를 받은 뒤 향후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지속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주택 소외계층에게 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사회주택 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진천군, 그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안성시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충북과 경기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78.8km의 고속화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사업은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에서 청주 공항까지 34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부지사의 명칭과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부지사는 경제 관련 부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행정부지사는 경제를 제외한 도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전환했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정무부지사로 변경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충청북도 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참석해 국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과 서울시 대응 사례 등을 소개하며 충북이 추진할 정책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가 봄철 자연현상이 아닌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재난이라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천과 단양 삼척을 잇는 123.2km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